한 장의 쪽지가 67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수진 씨가 직접 경험한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올해 67세인 수진 씨는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은퇴 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녀에게 어느 평범한 가을날 운명의 쪽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쪽지 속에 적힌 단 한 문장은 수진 씨가 평생 품고 살았던 상처와 오해를 한순간에 치유했습니다. 30년 전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숨겨온 진심이었고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면의 한적한 마을. 100년 된 한옥을 개조한 작은 집에서 이수진 씨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아버지가 손수 심으신 감나무가 서 있고 가을이면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집 한편에는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셨던 서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진 씨는 3남 1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한조 선생은 마을에서 서당을 운영하며 한문과 서예를 가르치셨던 분이었습니다. 엄격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자녀들에게 사랑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딸인 수진에게는 더욱 엄했습니다. 여자는 글을 많이 배우면 안 된다는 시대적 편견을 가지셨던 아버지는 공부를 좋아하는 수진을 늘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수진이 책을 읽고 있으면 여자가 그런 걸 왜 봐라며 핀잔을 주셨고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시집이나 잘 가라며 단호히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들은 모두 서울로 나가 살림을 차렸습니다. 수진만이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 남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함 뒤에 숨은 사랑을 수진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1994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수진에게 특별한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수진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셨어요. 수진 씨는 30년간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 고향집에서 혼자 지내던 수진 씨는 요즘 들어 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고 오랜 교직 생활의 동료들과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께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랬나? 수진 씨는 종종 이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런 수진 씨에게 2024년 10월의 어느 가을날 평범해 보였던 하루가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발견한 작은 쪽지 한 장.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수진 씨가 67년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심이었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바로 그 순간부터 수진 씨의 인생에는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깊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 씨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이제 수진 씨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67년의 오해가 어떻게 한순간에 깊은 이해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쪽지가 어떻게 수진 씨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말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수진 씨는 평소와 같이 아침 6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익숙해진 이른 기상 습관은 은퇴 후에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둘러 학교에 갈 필요도 아이들을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수진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당을 내다보니 아버지가 심으신 감나무에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곤 했는데 올해는 왠지 그럴 기운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고 나누어 줄 이웃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 40년간 학교에서 점심을 해결했던 터라 혼자 끼니를 챙기는 것이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입맛도 없어서 대충 때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진 씨는 마당 청소를 했습니다. 가을바람에 떨어진 낙엽들을 쓸어 모으고 화분에 물을 주는 일. 이런 소소한 집안일들이 하루를 채우는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여유를 언제 가져보나 했는데 막상 시간이 많으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수진 씨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마을 이장님이 집 앞을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 선생,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냥 지내고 있어요. 이장님은 바쁘시겠네요. 마을 일이 좀 있어서 그래요. 혹시 심심하시면 경로당에 나오세요. 어르신들이 화투도 치고 담소도 나누시는데 고맙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수진 씨는 경로당에 나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래 어르신들과 어울리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어도 별로 먹고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에 큰딸이 가져다 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딸이 챙겨준 마음은 고마웠지만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엄마, 잘 드시고 계세요? 큰딸 지영이가 오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응, 잘 먹고 있어. 너희들은 바쁘지? 네.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주말에 시간 되면 들르겠습니다. 바쁜데 뭘, 너희들 일이 중요하지.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적막감이 밀려왔습니다. 자녀들이 각자의 삶에 충실한 것이 당연하고 또 기쁜 일이지만 때로는 외로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속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문득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몇 살이셨을까? 아마 95세 정도 되셨겠네. 수진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복잡했습니다. 그리움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않으셨던 아버지. 공부하고 싶어하는 딸의 꿈을 이해해주지 않으셨던 아버지.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니 나름대로 저를 사랑하셨겠죠? 수진 씨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 씨는 아버지의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0년간 거의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온 공간이었습니다. 서예 도구들과 한문 서적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는데 수진 씨는 서재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흔적들을 치우는 것이 왠지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 같아서 차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날이 많아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가 짧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천장을 바라보며 수진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사로서의 사명감으로 바쁘게 살았던 40년이 지나고 나니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수진 씨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마당에서 별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말수적은 아버지였지만 그런 조용한 순간들에는 나름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진 씨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특별한 일도 큰 변화도 없는 평범한 하루. 수진 씨에게는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모든 것을 바꿀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수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친 탓에 몸이 개운하지 않았지만 계속 누워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해야겠어. 수진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수진 씨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서재 정리였습니다. 30년간 그대로 둔 채 먼지만 쌓여가던 그 공간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야 정리를 시작하네요. 수진 씨는 서재 문을 열며 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서니 오래된 종이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벽면 가득히 꽂혀있는 한문 서적들,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붓과 벼루, 그리고 아버지의 서예 작품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먼저 책상 위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메모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서당 운영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명단, 수업 계획서, 학부모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아버지가 이렇게 꼼꼼히 기록을 남기셨구나. 수진 씨는 감탄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으셨던 아버지였지만 글로는 세세한 것까지 기록해 두셨던 것입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붓과 연필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각종 도장들과 인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수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한문 서적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갈피로 접혀진 작은 종이가 보였습니다.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붓글씨로 쓰인 쪽지였습니다. 쪽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에게 아비가 평생 하지 못한 말이 있다. 딸아,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가 공부하고 싶어 할 때 말렸던 것,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할 때 반대했던 것, 모두 아비의 잘못이었다. 사실은 누구보다 내가 자랑스러웠다. 여자라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야 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사람은 가르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다. 아비가 너무 늦게 깨달은 진리다. 수진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비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비의 사랑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을 응원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한조 아비가. 쪽지를 다 읽은 수진 씨는 한참 동안 나를 잃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수진 씨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런 따뜻한 마음을 품고 계셨다니, 딸의 꿈을 응원하고 계셨다니. 수진 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셔서 이렇게 글로 남겨두셨구나. 수진 씨는 쪽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특히 사람은 가르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문장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살아온 수진 씨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수진 씨는
어린 시절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엄격해 보였지만 항상 자신을 걱정해 주셨던 아버지. 말로는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으로는 응원해 주고 계셨던 아버지. 제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구나. 수진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표정이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무표정해 보였던 것이 사실은 감격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쪽지를 발견한 후 수진 씨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깊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제 인생을 응원해 주셨구나. 그럼 저도 더 당당하게 살아야겠어요. 수진 씨는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 씨는 쪽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계속해서 서재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흔적들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정리하고 간직하는 일이었습니다. 책장 사이사이에서 수진 씨의 어린 시절 사진들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던 것들이었습니다. 첫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사범대학 졸업식 사진. 아버지는 딸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수진 씨는 사진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쪽지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덜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아버지는 수진 씨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긴 병을 앓다가 갑자기 나은 것 같은 상쾌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쪽지가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응어리를 깨끗이 씻어준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수진 씨는 다시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제 발견한 쪽지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것들도 더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서재 정리를 계속하면서 수진 씨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새롭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엄격하고 무뚝뚝한 분으로만 기억됐는데 이제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한글과 한문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이 아버지께 자녀 교육을 부탁드리곤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도 글자 좀 가르쳐 주세요. 한조 선생님만큼 글을 잘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항상 성의껏 마을 아이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이 없는 집의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린 마음에도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딸인 자신에게는 더 엄격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라고 하셨고 글씨도 더 정성스럽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유독 까다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의 일도 생각났습니다. 1960년대 시골에서는 여자아이가 중학교에 가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딸들을 초등학교까지만 보내고 집안일을 도우며 시집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집 아버지들과 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진이를 중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제가 공부하기를 원하셨구나. 수진 씨는 새로운 깨달음에 감동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0년대 말 여자가 고등학교까지 가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여자가 그렇게 공부해서 뭐 하냐고 수근거렸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수진이의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서재 한 구석에서 수진 씨는 아버지가 쓰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매일매일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록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69년 3월 15일 수진이가 고등학교에 합격했다. 아이가 너무 기뻐한다. 나도 마음속으로는 매우 기쁘지만 표현을 하지 못하겠다. 요즘 세상이 변하고 있다. 여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수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수진 씨는 일기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표현하지 않으셨을 뿐 딸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기를 더 읽어보니 수진이에 관한 기록들이 꽤 많았습니다. 1972년 2월 28일 수진이가 사범대학에 합격했다고 한다.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이룬 것이다. 처음에는 여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어떨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남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다니. 하지만 아직도 내 입으로는 잘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다. 1973년 9월 1일 수진이가 첫 발령을 받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작은 시골 학교이지만 아이들이 수진이를 따른다고 한다. 매일 늦게 들어와서 수업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다. 내가 못다 한 교육에 대한 꿈을 딸이 이어가는 것 같다. 아버지는 평생 수진이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 시대 아버지들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책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까지 받았던 모든 상장과 졸업장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모아두셨구나. 수진 씨는 감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진이가 교사가 된 후 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도 스크랩해 두셨습니다. 지역 신문에 모범 교사로 선정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였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액자에 넣어 서재 한편에 걸어두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저를 자랑스러워하셨구나. 수진 씨는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수진 씨는 오랜만에 식욕이 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입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로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수진 씨는 혼자 앉은 밥상에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더 당당하게 살아보겠어요. 그날 오후 수진 씨는 오랜만에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길들, 아버지가 서당을 운영했던 자리 지금은 빈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늘 앉아 계시던 정자까지 모든 곳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이 스며있는 소중한 공간들로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 씨는 큰딸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은데요. 기분이 좋아서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까? 그날 밤 수진 씨는 딸들에게 아버지의 쪽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년 만에 발견한 아버지의 진심,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버지의 쪽지를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나면서 수진 씨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던 순간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1965년 수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라디오가 몇 집에만 있었는데 수진이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동화 프로그램을 듣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특히 일요일 오전에 방송되는 어린이 동화는 빠뜨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날도 수진이는 이웃집에 가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수진이는 푹 빠져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집에 와서 공부해라. 그런 헛소리 듣고 있을 시간에 한 자라도 더 외워라. 아버지, 잠깐만요. 조금만 더 들으면 돼요. 안 된다. 여자가 그런 꿈 같은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현실 감각을 잃는다. 아버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따라왔지만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시 어린 수진이는 아버지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딸이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 같았습니다. 1960년대 시골의 현실은 동화 같은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1968년 수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문학을 좋아해서 소설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특히 이광수의 무정이나 김동인의 소설들을 도서관에서 빌려다 읽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수진이가 읽고 있던 소설책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런 책 읽을 시간에 실용적인 책을 읽어라. 요리책이나 바느질 책 같은 것 말이다. 아버지, 저는 이런 책이 재미있어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글 쓰는 사람? 여자가 무슨 글을 써?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배워라. 아버지는 수진이의 소설책을 가져가시며 더 이상 읽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수진이는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해해주지 않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아버지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여성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현실적이지 못한 꿈을 꾸다가 상처받는 것을 막으려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1970년 수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가장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사범대학에 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되려면 대학을 나와야 하는데 우리 형편의 대학비를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아버지, 저는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아가며 해볼게요. 안 된다. 여자가 그렇게까지 해가며 공부할 필요 없다. 적당히 배우고 좋은 집 가서 시집이나 가라. 그날 밤 아버지와 딸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는 제 꿈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라고 울부짖었고 아버지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으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후 아버지가 수진이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으면 가거라. 대신 정말 열심히 해라. 당시 수진이는 아버지가 마지못해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아버지는 딸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지원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대학 진학 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이가 방학 때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늘 공부는 잘 되느냐고 물으셨지만 격려의 말씀은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여자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아버지가 자신의 선택을 못마땅해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좋아도 상을 받아도 굳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기를 읽어보니 전혀 다른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1971년 12월 20일 수진이가 대학에서 성적 우수상을 받았다고 한다. 마음으로는 매우 기쁘지만 너무 티를 내면 아이가 교만해질까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하지만 정말 자랑스럽다. 1972년 5월 15일 수진이가 교생 실습을 나간다고 한다.
벌써 선생님이 될 준비를 하는구나. 내가 한 번도 응원한다는 말을 해주지 못했는데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무뚝뚝한 것 같아. 미안하다. 수진 씨는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딸을 응원하고 계셨는데 다만 표현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진이와 아버지 사이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갈등 뒤에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한계와 아버지 세대의 표현 방식 때문에 서로 오해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철없었네요. 수진 씨는 혼잣말로 아버지께 사과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겠어요. 1973년 3월 22살의 수진이는 드디어 초등학교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산간 지역의 작은 분교였지만 수진이에게는 꿈을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 이제 선생님이 되었구나.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축하 인사도 격려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실망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선생님이 되었어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기쁘긴 뭐가 기뻐.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야. 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차가운 반응에 수진이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반대하시더니 막상 되고 나니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억울했습니다. 첫 근무지는 집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작은 자취방을 얻어 혼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 어려웠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무척 보람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진이는 아이들을 위해 방과 후에도 보충 수업을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학용품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생활비를 조금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이들 때문에 지출이 많아서. 뭐, 월급을 받으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내가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불쌍해서. 수진아, 내 분수를 알아라. 남의 아이들까지 책임질 생각 말고 내 일이나 제대로 해라. 아버지는 돈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며칠 후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안에는 돈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교사는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 몸부터 챙겨야 아이들을 오래 가르칠 수 있다. 적당히 해라. 그때는 아버지가 마지못해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아버지는 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1975년 수진이는 더 큰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내의 초등학교였는데 학급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았습니다. 수진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그해 여름방학, 수진이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새 학교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도 많고 업무도 복잡하고 전 작은 시골 학교가 더 좋았어요.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사람은 편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내야 진짜 실력이 생긴다. 힘들어도 참고 견뎌라. 수진이는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길 바랐는데 오히려 더 노력하라고 하시니 서운했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은 딸이 힘들어하면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차가우세요? 수진이의 서운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977년
수진이는 26살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가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교사로서 더 성장하고 싶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 전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일을 더 해보고 싶어요. 수진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다. 적당한 때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지 않으냐? 왜 여자는 꼭 결혼해야 하나요? 저는 선생님으로 사는 게 좋아요. 이 문제로 아버지와 딸은 또다시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적당한 나이에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셨지만 수진이는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 했습니다. 1980년 수진이는 결국 교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셨지만 수진이에게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와 주변의 압력 때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수진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구나. 행복하게 살아라. 그때도 수진이는 아버지의 말씀이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기를 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0년 10월 25일 수진이의 결혼식이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구나. 마음으로는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왜 축하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 내가 너무 무뚝뚝한 아버지인 것 같아. 미안하다. 수진 씨는 이 부분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딸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셨을 뿐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의 모든 갈등들이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엄격함은 딸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고 차가워 보였던 반응들은 사실 깊은 사랑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철없었네요. 수진 씨는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버지 한조 선생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70이 넘어서니 여기저기 몸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심장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진이는 그때 결혼해서 시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도사 일을 계속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댁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를 드리러 갔는데 갈 때마다 아버지는 더 야위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별거 아니야.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아버지는 항상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눈에는 아버지가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밥도 예전만큼 드시지 못했고 걸음걸이도 느려지셨습니다. 1992년 겨울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이웃에서 연락이 와서 급히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병원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 괜찮으신가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평생 강하셨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시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안 된다. 나는 이 집에서 살다가 죽을 거야. 아버지는 고집스럽게 혼자 사는 것을 고집하셨습니다. 수진이는 며칠에 한 번씩 들러서 안부를 확인했지만 늘 걱정이었습니다. 1993년 봄, 아버지는 수진이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죽으면 서재는 내가 정리해라. 다른 사람이 손대지 말고.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아직
오래 사실 건데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약속해라. 수진이는 아버지의 부탁을 약속했지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아프시니까 우울한 생각이 드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여름, 아버지는 수진이를 불러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선생님이 된 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 그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 하고 싶었어. 내가 평소에 말을 잘 못해서 미안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때도 아버지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94년 1월, 새해가 되자 아버지는 수진이에게 새해 인사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올해는 더 자주 와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 평생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니 수진이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수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이가 올 때마다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무 엄했지? 아니에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칭찬해 줄 걸 그랬나 싶어. 아버지의 말씀에서 후회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를 위로해 드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1994년 5월 10일,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웃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빨리 오세요.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수진이는 급히 학교를 나와 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는 아버지를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수진이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께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걸, 사랑한다는 말을 해드릴 걸.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쳤던 제자들, 마을 사람들, 동료 교사들 모두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좋은 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조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항상 마을 일에 앞장서셨던 분이에요. 무뚝뚝해 보이셨지만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진이는 아버지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보다 밖에서 더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수진이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재만은 차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정리해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 떠올랐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시려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왜 서재를 자신이 정리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들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30년 만에 서재를 정리하다가 그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두신 쪽지를 통해서 말입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수진 씨는 이제야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지만 끝까지 직접 말씀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쪽지로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쪽지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그동안 쪽지의 내용을 수십 번 읽어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사람은 가르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문장이 계속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살아온 수진 씨에게 이 문장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만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구나. 수진 씨는 감탄했습니다. 문득 40년 전 첫 발령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그때는 단순히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보니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교육론 같은 글들이었습니다. 서당을 운영하시며 나름대로 정리하신 교육 철학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기르는 것이다. 선생은 아이들의 거울이다. 선생이 바르면 아이들도 바르게 자란다. 벌로써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끌어야 한다. 아버지의 교육 철학은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체벌이 당연시되던 시대였는데 아버지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교직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초임 시절에는 아이들에게 엄격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인지 교육을 중요시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더 인정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이들 각자의 개성을 인정해주게 되었고 공부보다는 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사랑으로 완성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교육 철학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수진 씨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수진 씨는 은퇴 전 마지막 해에 담임했던 6학년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민수라는 아이였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못했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진 씨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며 점점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공부를 못해서 쓸모없는 아이예요. 민수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넌 착한 마음을 가진 소중한 아이야. 수진 씨는 민수에게 공부보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잘하는 것들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도 민수의 장점을 소개해주곤 했습니다. 그 결과 민수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성적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자신감을 되찾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졸업할 때 민수가 편지를 써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수진 씨는 무척 뿌듯했습니다. 성적을 올려준 것보다 아이의 마음을 치유해준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사랑으로 완성되는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의 쪽지를 다시 읽으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비록 은퇴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교육 철학을 세상에 전하는 일, 그리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하는 일 말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수진 씨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 씨는 오랜만에 옛 동료, 교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은퇴 후 연락이 뜸했던 분들이었는데 간과하며 안부를 묻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선생,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들과 한번 만나고 싶은데 시간 되실 때 모임 한번 해요. 동료들도 좋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 각자 집에서 지내다 보니 서로 그리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오랜 동료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5명의 은퇴 교사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교육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교육이 너무 성과 위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맞아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하는데 너무 경쟁만 시키는 것 같아요. 수진 씨는 동료들에게 아버지의 교육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가르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요. 그 자리에서 은퇴 교사들의 작은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교육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에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30년간 품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표까지 생겼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살아보겠어요. 수진 씨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쪽지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쪽지를 발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의 일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기력하고 외로웠던 은퇴 생활이 활기차고 보람찬 나날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후 수진 씨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제 인생을 응원해 주셨구나. 그럼 저도 더 당당하게 살아야죠. 수진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대인관계였습니다. 그동안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부담스러워했던 수진 씨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옛 동료들과의 모임도 정기적으로 참석했고 마을 어르신들과도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선생,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이웃들이 수진 씨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수진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은퇴 교사 모임에서 지역 아이들을 위한 무료 학습 지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말마다 마을 회관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가르칠 수 있다니 정말 기뻐요. 수진 씨는 설렜습니다. 첫 수업 날 마을에서 아이들 8명이 모였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수진 씨는 40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답게 아이들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습니다. 할머니 선생님, 재미있어요. 아이들이 수진 씨를 따랐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의 교육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공부가 힘든 아이에게는 용기를 주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에게는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착한 마음이 더 중요해. 수진 씨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공부에 흥미가 없던 아이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밝아진 표정이 수진 씨를 기쁘게 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 덕분에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한 아이가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수진 씨는 아버지의 말씀을 실감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수진 씨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은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주저없이 신청했습니다. 40년간 쌓은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수진 씨의 지원 동기였습니다. 면접에서 수진 씨는 아버지의 교육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가르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을 전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교육관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철학이네요.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는 새로운 활동들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했던 일상이 활기찬 나날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수진 씨는 매일 밤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 씨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교육 관련 글들을 정리해서 작은 책자로 만들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교육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수진 씨의 새로운 계획이었습니다. 딸들도 어머니의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응. 할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수진 씨는 딸들에게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아버지의 쪽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 쪽지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수진 씨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수진 씨의 변화된 모습은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본 학부모들이 감사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마을 어르신들도 수진 씨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수진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한 어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요즘 마을에 이런 분이 계셔서 참 든든해요. 이장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이런 반응들이 무척 기뻤습니다. 교사 시절에도 느꼈던 보람이었지만 은퇴 후에 다시 느끼는 이런 감정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수진 씨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마을에서 교육문화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센터장을 맡아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장님의 제안은 수진 씨에게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마을의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수진 씨는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만큼 적합한 분이 없어요. 40년 경력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완벽하십니다. 수진 씨는 며칠 고민한 끝에 센터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니 분명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라고 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큰 일에 도전해보려고 해요. 수진 씨는 아버지께 보고드렸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다른 은퇴 교사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단순한 학습 지도를 넘어서 독서교실, 전통문화 체험, 인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수진 씨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성적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하죠. 동료들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수진 씨는 아버지의 교육 철학을 센터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교육을 모토로 정했습니다. 센터 개관을 앞두고 수진 씨는 아버지의 교육 철학을 정리한 작은 책자를 완성했습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교육이라는 제목의 책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글들과 수진 씨의 40년 경험담이 어우러진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자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수진 씨의 바람이었습니다. 드디어 교육문화센터 개관일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센터장으로서 개관사를 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라는 곳, 꿈을 키우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 씨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렇게 큰 보람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센터 개관 후 첫 주말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수진 씨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나누며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글쓰기를 배우고 싶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저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아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들으며 수진 씨는 더욱 세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후 센터의 소문이 인근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고 벤치마킹을 하려는 곳들이 생겼습니다. 정말 훌륭한 센터네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견학 온 분들이 감탄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런 반응이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않고 계속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 씨는 센터에서 홀로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가 서당을 운영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셨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수진 씨는 혼잣말로 물어봤습니다. 그때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 내 딸아. 수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25년 봄, 수진 씨가 교육문화센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센터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수진 씨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 씨 자신이 매일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매주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진로상담,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수진 씨를 기쁘게 합니다. 할머니, 선생님, 저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한 아이가 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무슨 꿈이야? 수진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런 순간들이 수진 씨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30년 전 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담임했던 6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40대가 된 그들이 선생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억하세요? 어머, 우리 아이들이구나. 수진 씨는 반가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자들은 수진 씨의 현재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선생님,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군요.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정말 훌륭해요. 저희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생각나거든요. 특히 민수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공부 못한다고 위축되어 있던 민수요. 물론 기억하지. 내가 선생님이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선생님이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신 덕분이에요. 저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수진 씨는 제자들과 함께 보낸 그 시간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교사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보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제자들이 돌아간 후 수진 씨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들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쪽지는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수진 씨는 아버지께 하루 있었던 일을 보고드렸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이 마치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도 따라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쪽지를 발견한 후부터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로 아버지 쪽지를 발견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이 6개월 동안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30년간 품고 있던 오해와 서운함이 깊은 감사로 바뀌었고, 무기력했던 은퇴 생활이 보람찬 제2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수진 씨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심으신 감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수진 씨의 마음에도 새로운 봄이 와 있었습니다. 이제 수진 씨는 매일이 기대됩니다. 센터에서 만날 아이들, 함께 일할 동료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프로젝트들. 모든 것이 설렙니다. 67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니 수진 씨는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마음 깊이 묻어둔 상처나 오해가 있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상처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수진 씨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67세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의 사랑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30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아버지의 쪽지처럼 언젠가는 그 사랑의 증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진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쪽지 한 장이 인생을 바꿀 수 있듯이 작은 변화 하나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